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어쩌면 맞다 하고 무릎을 탁 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랍니다. 혹시 요즘 들어 부쩍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자꾸만 깜빡깜빡 하신다고 느끼는 분들 계신가요? 멀쩡히 잘 쓰던 안경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찾아 헤매거나 방금 하려던 말이 뭐였는지 도통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시죠? 저도 가끔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또 물어봐서 가족들한테 혼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하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 이유가 여러분이 물을 잘 안 마셔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물이요? 에이, 설마요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지. 뭐예요? 여러분의 깜빡깜빡이 어쩌면 바로 탈수 때문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물을 꾸준히 잘 마시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랍니다.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이 솔깃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할 줄은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 비밀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왜 우리 몸에, 특히 우리의 소중한 뇌에 물이 그렇게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물을 충분히 잘 마셔서 우리 몸과 뇌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제가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갈증도 금방금방 잘 느끼고 목마르면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아주 시원하게 마시곤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어쩐지 갈증도 덜 느껴지고 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될까봐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져요. 우리 뇌가 보내는 목마르다는 신호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거죠. 게다가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도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몸속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조금만 물을 덜 마시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빠르게 수분 부족 상태, 즉 만성 탈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잘 못 느끼고 물을 충분히 주지 않는 셈이죠. 게다가 어떤 분들은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셔서 매일 약을 드시잖아요. 특히 이뇨제나 변비약처럼 몸속 수분을 더 빨리 배출시키는 약들을 드시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물이 더 빠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물을 잘 챙겨 마셔야 한답니다. 그런데도 깜빡하시거나 귀찮아서 혹은 약 기운 때문에라도 물을 충분히 안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시면서도 물은 잘 안 드시고 시원한 커피나 달달한 음료수만 찾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음료들은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빨리 배출시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이유 없이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거나 밥맛이 없어서 식사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도 한데요. 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들고 소변량이 눈에 띄게 적어진다면 이것도 탈수 신호일 수 있어요. 어지럽거나 입이 바싹 마르는 증상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탈수가 우리 뇌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뇌는 우리 몸무게의 약 2%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장기지만 우리 몸 전체 혈액의 약 15%를 그리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무려 20%를 혼자서 사용한대요. 우리 뇌가 제대로 쌩쌩하게 작동하려면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몸에 물이 부족해서 탈수가 되면 혈액량이 자연히 줄어들겠죠? 혈액량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도 부족해져서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건전지가 다 떨어진 장난감처럼 말이죠. 기억력이 나빠지고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집중이 안 되거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어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쩌면 물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단기적인 탈수도 문제지만 만성적인 탈수는 장기적으로 뇌 기능 손상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나아가 치매 위험까지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우리 뇌가 쪼글쪼글해진다니 정말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여러분, 혹시 가끔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머리가 핑 돌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운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탈수의 아주 흔한 증상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물이 부족해서 혈액량이 줄어들면 피가 심장에서 머리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거든요. 이렇게 어지러우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낙상으로 인한 부상이 골절로 이어지거나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물만 충분히 잘 마셔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또 우리 시니어분들 중에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변비약에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장활동도 둔해지고 대변 속 수분이 부족해져서 변이 딱딱해져서 변비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이 괴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요로결석 위험도 높아지는데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너무 농축돼서 신장이나 요로에 결석이 더 잘 생긴대요. 어휴, 생각만 해도 옆구리가 콕콕 쑤시고 아프네요. 이렇게 탈수가 우리 몸 여기저기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기다리던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물을 똑똑하게 잘 마셔서 우리 몸과 우리의 소중한 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그리고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목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우리 몸이 탈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예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작은 물병을 늘 옆에 두고 수시로 홀짝홀짝 마치 습관처럼 마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우리 몸에 물이 더 잘 흡수되고 효과적이랍니다. 특히 잠자리 옆에 물 한 컵을 미리 두고 주무시면 좋아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채워주고 장활동을 촉진해서 변비 예방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준답니다. 둘째, 물만 마시기 힘들다면 수분 함량이 아주 높은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드세요. 수박, 참외, 복숭아 같은 제철 과일이나 오이, 토마토, 상추 같은 신선한 채소에는 수분이 아주 풍부하잖아요. 그런 음식들을 간식으로 드시거나 식사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답니다. 또 뜨끈하고 시원한 국이나 찌개도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있으니 식사할 때 국을 멀리하지 마세요. 셋째,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조심하세요. 커피나 녹차, 맥주, 소주 같은 음료들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오히려 우리 몸속 수분을 더 빨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어요. 아예 안 마실 수는 없겠지만 적당히 조절하고 그런 음료를 마신 만큼 물을 더 마셔주는 게 좋답니다.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 한 컵을 더 마시는 식이죠. 넷째,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철에는 특히 조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더운 시간대, 즉 한낮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꼭 밖에 나가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쓰고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우리 몸의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로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맹물만 마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답니다. 다섯째,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고 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상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복용하시는 약 때문에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 용량을 조절하거나 혹시 다른 약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 몸에 가장 맞는 최적의 약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 몸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혹시 탈수가 심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병원에서 수액 보충 같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몸은 정직해서 오히려 관심을 갖고 돌봐주는 만큼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준답니다. 최근 의사 선생님들과 연구진들이 한국 노인분들의 일상적인 수분 섭취 상태와 만성 질환 유병률 그리고 탈수 예측 지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연구 결과
부적절한 수분 섭취가 실제로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탈수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정말 물 한 잔이 이렇게나 중요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습관이 우리 건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려면 우리 몸에 물을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물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깨끗하게 배출하는 데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특히 우리 뇌가 쌩쌩하게 작동하고 기억력을 잃지 않으려면 물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이제 절대로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갈증이 나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한두 모금씩이라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식탁 위나 거실 혹은 잠자리 옆에 예쁜 물병을 놓아두거나 휴대폰 알림 기능을 이용해서 정해진 시간에 물 마시는 걸 잊지 않도록 설정해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랍니다. 물 잘 마시는 습관 하나로 우리 뇌도 똑똑하게 지키고 지긋지긋한 변비도 해결하고 갑자기 핑 도는 어지럼증도 줄이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다니 정말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물 마시는 습관을 생활화해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보아요. 저도 오늘부터 물병 늘 옆에 두고 열심히 마실 거예요.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